皆さんどうも、まごめです。そしてこのお茶、熱いです。벌써 2월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왔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달 느린 4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학생 중에서도 4월부터 일본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몇 명은 이제 저한테 방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곤 해요. 학생들이 방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 히토리구라시 혼자서 살았었고 대학교 때 아는 형하고 같이 산 적은 있어요. 일본에 살았을 때 쉐어하우스를 이용해 본 적도 없는 제가 왜, 도시대, 나제, why 학생들에게 쉐어하우스를 추천하느냐. 일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2015년에 3달간 그 다음에 2016년에 2달간 일본을 여행하면서 저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쉐어하우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2015년 초에 3달간 저는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냥 방을 구하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방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한다던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당일로 바로 연락을 해서 호텔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캡슐 호텔 등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숙소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발길이 가는 대로 여러가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솔직히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아예 그냥 하나 빌려버리자 생각을 해서 쉐어하우스에 연락을 하게 됐고 한 달간 동경에서 쉐어하우스를 이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에서 한 달간 텐트 생활을 한 다음에 귀국을 했었죠. 그리고 2016년에도 2달간 여행을 했었는데 2015년에 이용했던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교토 쪽에 있는 쉐어하우스를 일본에 가기 전에 처음부터 빌려가지고 이용을 했었어요. 2달간.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용했던 것은 보더리스 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였습니다. 보더리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동경 쪽에 지금 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서 쪽, 오사카라든가 교토에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보더리스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만 쪽에도 이제 보더리스 하우스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쉐어하우스라는 것은 회사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더리스 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구했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방을 찾은 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그쪽에서 스텝이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가벼운 면담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방을 직접 보러 간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바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2015년 동경에서 제가 방을 구했을 때는 동경을 여행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방을 보러 가서 계약을 했었고 2016년에 교토에서 방을 이용했을 때는 일본에 가기 전에 방을 계약했었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방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계약을 그대로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연락을 한 다음에 면담을 하고 방을 본 다음에 입주.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잘 진행만 되면 한 이틀 만에 바로 입주가 가능했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장점 첫 번째, 친구를 만들기가 쉽다. 이것은 보더리스 하우스의 컨셉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국제 교류, 그 다음에 문화 교류, 그리고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토에서 제가 2달간 있으면서 일본인 친구는 물론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점,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일본에 유학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의외로 처음에 일본인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자마자 룸메이트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용했었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아직 잘 못하는 국적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영어도 같이 플러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또 다른 언어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장점 세 번째, 여러 가지 놀거리 이벤트가 많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점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외국인 친구, 일본인 친구라던가 그 외에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일 파티를 한다던가 누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환영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나갈 때는 송별회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같이 요리를 같이 해먹는다던가 어디를 같이 놀러 간다던가 혼자 사는 것과는 다르게 외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빠서 이것저것 참석하다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유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번째 장점, 가구 등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혼자 방을 빌렸을 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던가 뭐 가구 같은 걸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냉장고부터 해서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곳은 다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가구가 달려있는 곳에 살게 되면은 약간 가격은 높지만은 이제 가구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게 되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그리고 그 외에 식기들, 의외로 이 무시 못하는 게 이 식기들이거든요. 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사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도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도 이런 것을 다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뭐 판다던가 버린다던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 간단한 조미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해 먹을 때 뭐 혼자 이용을 하는데 뭐 간장 같은 걸 이렇게 큰 통을 사봤자 그렇게 많이 안 쓴다던가, 간단한 조미료 같은 걸 샀을 때 굉장히 많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쉐어를 하는, 같이 룸메이트끼리 같이 쓰는 조미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큰 어떤 간장 같은 걸 샀을 때 다 같이 쓰자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쉐어하는 조미료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일이 그런 조미료까지 다 안 사고 그냥 누가 프리로 남겨둔 뭐 재료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뭐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의외로 돈이 절약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다섯 번째 장점은 저렴한 가격. 방세라는 부분이 일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방세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완전히 쉐어하우스 중에서도 같이 2명이라던가 3명이 같이 쓰는 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싸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격에 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의외로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방을 구할 때는 뭐 전기라든가 수도, 뭐 인터넷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연락해서 뭐 설치를 한다던가, 뭐 나중에 나갈 때도 그런 거 다 정리해서 뭐 해제 같은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쉐어하우스는 처음부터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런 걸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 쓸 것도 없고 가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장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일본에서 방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외국인으로서 불리한 점이 있어요. 보증인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외국인은 뭐 NO 하는 그런 집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용했었던 보더리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제교류, 문화교류가 이제 테마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뭐 보증인도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년이라던가 2년 이렇게 길게 계약할 필요가 없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어로 대응을 해주는 스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대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가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 한 달이라던가 2달 이렇게 단기로 이용을 했는데도 바로 방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보더리스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룸메이트들과 뭐 생일 파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 뭐 송별회, 뭐 환영회 이런 걸 하는 이벤트도 있지만은, 보더리스 하우스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은 뭐 같이 꽃구경을 간다던가, 뭐 다른 또 어디를 간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만이 아니라 보더리스 하우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더리스 하우스의 쉐어하우스들의 멤버들을 전부 모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보더리스 하우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아니면 뭐 한국에서 보더리스 하우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 있는 보더리스 하우스의 방을 이용할 수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보더리스 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세를 내고 있다면은, 만약에 대만에 잠깐 갔을 때 거기 대만에 있는 보더리스 하우스에 방이 비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거기다가 방세도 일본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방을 이용할 때는 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직접 보더리스 하우스에 물어보시기 바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좋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물론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단점이라는 부분은 쉐어하우스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이 어떤 정해진 공간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 혹은 싫어한다, 뭐 이런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소극적이어서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던가, 자신만의 공간,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도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룸메이트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엄청 지저분하다던가, 아니면 저녁 늦게 뭐 엄청 떠든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돈을 낸다고 무조건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간단한 면담 등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성향 같은 걸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정말 뭐 남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이렇게 퇴실해야 된다는 뭐 계약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만약 정말 막 굉장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스텝한테 연락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쫓아내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런 안 맞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체 생활 자체에 별로 익숙하지 않는다던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난 혼자만의 공간과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정말 저의 개인적인 시점으로만 얘기를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람과 어울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단체 생활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한테는 단점보다는 장점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쉐어하우스를 이용을 했지만은, 일본인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생겼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극적인 부분이었어요. 동경에서는 한 달, 그 다음에 교토에서는 2달간 이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정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이런 쉐어하우스 등을 알고서 이용을 했었다면 더 많은 추억과 친구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뭐 주말이 되면은 연락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약간 뭐 외롭고 뭐 향수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일본 유학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일본에서 좀 장기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방을 한번 빌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쉐어하우스를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드리스 하우스에서 어떤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용을 해서 그냥 좋았던 것을 그냥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쪽에 스텝도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 스텝한테 허락을 받고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회사 이름을 내고서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 외의 부분, 뭐 가격이라던가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 어떤 문의사항 등이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마시고요. 직접 그 보드리스 하우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보드리스 하우스에 문의를 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